자, 오늘 시장 반등 성공합니다. 폭등했고요. 국내 증시도 뒤따라가고 있죠. 자, 현재 구간 어떤 전략 가장 좋을까요?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호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트레이딩이네요. 네. 한마디에 시장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나스닥이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자, 지금 그럼 대세 상승이 시작되냐 아니면 조금 우리가 더 불안 요소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냐 이러한 포지션의 문제가 가장 고민이 큽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세 상승은 모르겠다. 하지만 바닥은 잡혔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심플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주식 리딩방을 하나 봅니다. 그 말 있더라고요. 예. SNS에 Great time to buy. 주식 사기 참 좋은 네. 위대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코멘트에 사실 굉장히 좀 시장이 일단 환호를 했고요. 그리고 관세도 이제 90일 유예를 얘기했고 사실 그 배경을 보면 최근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채권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의 1경원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시가총액은 1경원이 넘게 증발을 했으니 네.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걸 이제 대세 상승이라고 좀 우리가 단정 짓기가 어려운 또 그런 어떤 하나의 코멘트가 있었죠. 채권왕 빌 그로스가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잠을 잘 자고 못 자고에 따라서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고변동성에 미국 주식을 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에 급락했다가 한마디에 급등했다가 이게 사실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은 좀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의 모습을 보면 일단 관세가 90일 유예됐다는 쪽에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정말 유례없는 폭등을 했고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구경하기 힘든 드문 그런 급등을 연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좀 완화됐다는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이 양반 또 이러다가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소리 할지 모른다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대세 상승이다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완세 리스크로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저가 매수를 했다면 네. 바로 이런 반전에서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은 확인했다. 하지만 대세 상승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섣부르게 샴페인은 따지 말자. 하지만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언급 주셨고요. 자, 다음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엔비디아 폭등, 나스닥 12% 폭등으로 인해서 오늘 또 HBM 쪽에 잘 갑니다.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잘 가고 또 엔비디아 그 H20 중국 수출 규제 철회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환호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주가 저평가 매력은 너무 좋았는데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HBM 중심으로 이 주가 상승이 좀 방향이 갈릴까 이런 네.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참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이 넘는 엔비디아가 18%씩 폭등을 해버리고 자, 오늘도 이제 그 장전에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이닉스가 물론 잠깐이긴 했죠. 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의 장전 거래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극심한 어떤 투기적인 그런 수급들이 야기하는 그런 변동성. 사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도 불안하고요, 빠져도 불안한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본연의 어떤 좀 모멘텀으로 돌아와서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1분기 잠정 실적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사실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전만 해도 공식적으로 증권사 어느 곳에서도 6조 원대 영업이익을 전망하진 않았어요. 리포트상으로도 5조 8조 원이 상단이었고, 물론 이제 멘트로는 이제 6조 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돌기는 했습니다만, 네. 실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쪽에 예상치는 5조 8천억이 상단이었는데 6조 6천억이면 이거는 호실적이라고 당연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실적 덕분에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강한 상승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트럼프 리스크였죠. 이 부분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1분기 이 호실적의 배경은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 디램 가격이 무려 13%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적이죠. 이러다 보니까 2분기에 좀 실적 전망치도 지금 상향되는 그런 추세고 실적이나 업황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그동안 가기는커녕 다시 6만 전자를 내주고 5만 원을 걱정하는 그 상황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트럼프 때문이었죠. 대통령. 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가끔 또 시장을 달래는 소리를 하니까 오늘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힌트는 이제 정확합니다. 밀리면 사시고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해서 밀리면 삼성전자, 반도체, 저가 매수,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런 소리 하면은 또 급등할 때는 또 그만큼의 또 이 낙폭을 또 만회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는 조정 시에는 매수는 매수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도 계속 유효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그런데 또 디램 말씀 주셔서 이거를 여쭤보는데 디램 점유율 어제 하이닉스가 1등 차지했다고 소식 네. 보셨죠? 네. 원래는 삼성전자가 거의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던 디램 점유율까지 하이닉스가 가져가다 보니까 투심이 약간 좀 더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는 오늘 또 29만 원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온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29만 원이요? 네. 20만 원도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네. 원래 목표가가 제가 좀 못 높게 챙겨봐서. 예, 뭐 좀 뭐 나오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일단 잠깐이나마 뭐 상한가를 찍은 것도 엔비디아의 폭등 영향이겠죠. 네. 어제 뭐 간밤에 엔비디아가 18%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의 상승 강도가 삼성전자보다 강한 것은 역시 좀 엔비디아와 좀 동조화되는 그런 수급상의 효과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디램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한 것은 과거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드문 일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레거시 디램으로 1위한 게 아니고요. HBM까지 포함해서 1위입니다. 그리고 HBM3가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디램을 적중 구조로 잘 쌓아서 패키징을 해서 그걸 만드는 것이 HBM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디램까지 합쳤을 때 1위라는 거고, 순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레거시 디램 쪽의 1위는 아직은 아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적어도 HBM 쪽에서의 하이닉스의 입지는 계속 굳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좀 굳건한 어떤 시세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의견은 저는 뭐 나올 때마다 반도체 투톱 좋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다 좋게 보지만 네.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할 때는 좀 추격 매수하시는 쪽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어쨌건 나스닥이 12%나 오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면 반작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우리 또 옵션 만기일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옵션 만기일 후에 또 내일은 또 이제 시장이 또 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리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와도 반도체를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서 사시는 부분보다는 모르긴 몰라도 내일이면 오늘보다 좀 좋은 가격을 줄 타이밍이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자.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말씀 주셨고, 소보장단을 본다면 오늘 HBM 장비 쪽이 특히 강하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도 상승하거든요. 근데 그 장비 안에서 TC본도 있잖아요. 네. 한화 비전 17% 급등하는데요. 네. 한미 반도체는 상승폭을 좀 계속 반납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이제 좀 장비주도 선별적 시선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소형 주단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앞서 이제 두 종목이 대비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양은 뜨고 또 지고 지면 새로운 태양이 뜬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이제 한미 반도체와 뭐 이제 한화의 어떤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위험 요인이 어떻게 된 그건 애널리스트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비되는 모습이 보이는 건 그 단순한 논리입니다. 네.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화를 누릴 녀석들이 있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고 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부장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 반등장에서는 반도체가 선봉에 설 것이다라는 힌트는 계속 좋았죠. 디램 원판 개선됐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보여줬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면 자연스럽게 소부장의 시세를 촉발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인데, 그 찰나에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증폭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굉장히 강하지만 소부장은 분노의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뭐 상한가 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선순환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실적으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소부장의 좀 시세가 이제 조금 더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죠. 네. 그렇다면 또 힌트는 똑같습니다. 또다시 이제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시장이 눌린다고 싶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을 저가 매수하시면 결국에 이제 반등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반도체 주도권 쟁탈전에서 HBM 쪽의 진영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레거시 진영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간밤에는 뭐 이제 나스닥이 워낙에 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이제 전부 다 그동안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을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됐을 때 주도권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가 저는 늘 이제 반도체를 봤을 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속마음을 좀 표현하자면 전 솔직히 HBM 쪽보다는 레거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얘기할 때도 항상 좀 레거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의 바탕에도 레거시 쪽의 업황 개선이 분명히 기여를 했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논리 있죠. HBM이라는 태양은 작년에 굉장히 환하게 떴었잖아요. 레거시는 전혀 뜨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논리에서도 이제는 레거시에 좀 차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조정시 뭐 매수 계속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정시의 저가매수 유효하고요. HBM보다는 레거시의 봄이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제 테마주대, 낙폭, 과대주 어느 쪽을 볼까? 저가에서 매력도 있는 쪽 최근에 정말 많아졌죠. 가격이 다 싸게 내려앉았다 보니까 일단 오늘 가장 큰 탄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전력 설비입니다. 반덤핑 관세 리스크도 없앴고 지금 반등폭도 시원하게 제일 크게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전력 설비는 이제 좀 반등 시작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사실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주가와 상당히 동조화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전력기기주가 그동안 시세를 냈었던 큰 틀에서의 그 두 가지 모멘텀이 뭐였냐면 빅테크 쪽의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력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SMR 이런 쪽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의 모멘텀이었는데 자 제가 계속 반도체를 설명을 드릴 때 HBM 쪽은 얼마 전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취소했다는 그런 소식에 네. 전력주가 일제히 좀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전력기기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논리는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뭐 수급상의 어떤 동조와 뭐 국제 투자 논리 뭐 이런 쪽으로 좀 반응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일단 대시세가 났던 섹터이기 때문에 네. 언제나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있었던 뭐 그런 이제 섹터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다시금 뭐 이제 어떤 뭐 빅테크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투자에 관련한 네거티브한 소식이 들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HBM 쪽에 뭐 이를테면 일종의 뭐 공급 과잉이라는 뭐 이런 노이즈가 낀다면은 전력주는 또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뭐 단계에 좀 낙폭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대부분이 다 같이 올라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속성을 가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네. 저는 그냥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좀 대세적인 상승 기조보다는 구간에 좀 트레이딩 쪽으로 마디마디를 좀 끊어가는 전략 쪽으로 좀 선회하시는 게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맞고요. 하나 또 추가로 보자면 오늘 또 강한 상승 나오는 쪽이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 상승 종목이 100가지가 넘어가는데 물론 지금 시장에서 떨어지는 종목은 거의 없긴 하지만요. 실적도 안 좋고 지금 전망이 계속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이 종목은 꼭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강하게 올라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공매도의 영향도 꽤 없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4월 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매력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2차 전지의 가장 큰 매력은 전 가격이라고 봅니다. 네. 예, 가격. 그러니까 올해는 2차 전지라는 태양이 다시 뜰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저가 매수를 촉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큰 섹터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또 대표적인 두 업종이란 말이죠.
뭐 수출액이나 뭐 시가총액 비중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인덱스 자금이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일단 반도체 2차 전지는 무조건 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2차 전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2차 전지는 아직 좀 다 마르지 않은 젖은 장작이죠. 하지만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일단 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 지금 투자를 좀 확대하는 쪽에 대한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제 좀 전방업체 쪽에서도 이제 업황 개선 쪽에 트짐을 극복하는 쪽에 그런 어떤 좀 이 기류나 동향들이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물론 이게 또 양치기 소년처럼 또 언제 다시 또 우리를 실망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매력적인 구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세에 반영된다 보면 어느새는 이제 좀 탄력 있는 그런 어떤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네. 일단 싸니까 한번 사보자라는 심리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세 연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네.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의 매력은 가격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격을 상승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숫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저희 낙폭 과대주를 지금 구간에서 매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아서 정책과 정치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부장님. 이쪽을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빠르게 수익을 회복해 나가는 게 좋을지. 지금 둘 다 될 것 같아요. 낙폭과대도 사고 정치 테마로 수익 회복도 하고. 90일의 유예라는 것에 힌트를 삼으면 딱 나오지 않나요? 자, 90일 동안 정말 트럼프가 이제 중간에 정말 말 뒤집지 않고 네. 정말 90일 유예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관세 충격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도감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90일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 치르고 신정부까지 출범할 수 있는 3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양수겸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이제 좀 아직 그런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가 됐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이런 급등락은 여러 차례 더 반복될 가능성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유예라는 큰 틀에서의 기조가 뒤바뀌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그래도 이제 바닥은 확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단을 시도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네. 그럼 저는 양쪽에서도 다 수익의 기회는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심은 잘 잡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종목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좀 비중을 좀 그쪽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차를 바꾸던가 뭐 집을 넓히든가 이런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이 대선 관련한 이런 이제 테마주 쪽은 정말 가볍게 뭐 소고기나 치킨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갑자기 뭐 대선 테마로 뭐 인생 역전하시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구분만 지으시면 전 양쪽에 다 이렇게 수익의 기회는 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비중 조절만 잘하면 낙폭과대도 가능하고 정치 테마주 적금도 가능하다. 다만 비중 조절 잘하자. 자, 마지막은요. 이제 어넥 시즌 개막했는데요. 여전히 실적 우려는 잔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단언컨대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미 안 좋았던 상황에서 돌아서는 구간이고 삼성전자가 일단 호실적으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쪽에 가장 그래도 기저효과가 있는 쪽은 반도체. 하지만 이제 그동안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애들은 실적이 눈높이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시장 굉장히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대선 레이스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테마주 관심 많으신데 뭐 인물준이, 공약준이, 정책준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굳이 뭐 그 중에 셋 중에 고르시라면 뭐 정책주가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할 쪽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오늘 시장을 좀 보니까 정책으로 엮일 수 있는 테마 중에서 가격이 좀 가장 좋은 쪽이 좀 경협 같은 거는 시세가 아직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레거시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고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대선 레이스에서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밑에서 살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또 하나 꼽아보자면은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정책 기대감 플러스 실적 개선 기대감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 요 정도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도주 세 가지 섹터 잡아주셨고요.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